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8강 가야의 발전과 삼국의 통치체제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야의 발전 그리고 삼국의 통치체제를 한바닥에 정리해보고 아울러서 삼국시대의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오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8강 가야의 발전과 그리고 삼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가야의 발전. 가야라는 나라는 기원 후 AD 1세기경에 누가 세운 나라죠? 김수로 왕이라고 일컬어주는 분이 세운 나라가 되겠죠. 초기에 국가를 갖다가 건국하고 3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연맹 왕국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연맹 왕국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죠. 6개의 가야 연맹체가 모여져서 이런 연맹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초기에 주도권을 잡았던 가야는 금간가야가 되겠습니다. 무슨 가야가 되겠다? 금간가야가 초기에 주도권을 갖다가 잡게 되고, 이 금간가야를 갖다가 무슨 가야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정기가야 연맹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에 가야의 주도권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 보시면 가야 같은 경우는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갖다 하게 되는데, 특히 가야 같은 경우는 철의 생산이 매우 높았던 지역, 또한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때 철 같은 경우 덩이세라 하여 이걸 갖다가 화폐로도 사용을 갖다 하게 되고, 그 외에 낭랑이라든지 외 등에도 수출을 할 정도로 철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성장을 갖다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초기에 가야를 이끌었던 금강가야의 세력이 고구려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금강가야가 세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5세기쯤에 이르러 가지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쯤에 이르러 가지고 외가 신라를 갖다가 침입하자, 이때 신라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했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죠. 근데 그 외가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에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가야 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도권을 이끌어갔던 이 금강가야의 세력이 약화되고, 5세기 때에 이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5세기 때의 가야의 주도권은 금강가야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대가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후기가야 연맹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금강가야는 오늘날의 어느 지역에 해당되냐면 김해 지역에 해당되고, 대가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해당되냐면 오늘날의 고령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세기에 주도권을 이끌어갔던 가야는 금강가야, 이후 고구려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가야의 주도권이 5세기 때 대가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끝내 이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고 마는데, 그렇다면 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갖다가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갖다가 유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각
가야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침입에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한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백제라든지 신라의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연맹 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는데, 참고로 둘 다 그 신라에 의해서 금강가야도 그렇고 대가야도 그렇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의 은호왕에게 멸망하고 마냐면 법흥왕에게 53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대가야 같은 경우도 업적에 그때 배웠죠. 신라 같은 경우도 진흥왕에게 의해서 562년에 끝내 둘 다 어떻게 되었다? 멸망하고 말더라. 그래서 가야는 이렇게 멸망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야는 좀 간단하죠. 두 번째 주제는 삼국의 통치체제입니다. 삼국의 통치체제. 그래서 각 국가별 통치체제, 정치체제라든지 중앙 혹은 지방 제도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각 국가별 귀족회의가 존재하였더라. 뭐가 존재하였다? 귀족회의가 존재했는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귀족회의로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더라.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암회의라는 것이 있더라. 정사암회의. 참고로 정사암은 뭐냐면 바위입니다. 바위. 국가의 중요한 그 결정 사항이 있으면 정사암이라는 바위에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했다 하여 정사암 회의라 부릅니다. 다음에 화백회의.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귀족회의로 화백회의가 있더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갖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족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국가의 관등 체계를 보면 고구려는 예를 들어 관등이 뭐냐면 관리의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공무원들이 몇 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관등 제도에 해당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여 관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왜 10여 관등이라 부르냐면 기록에 따라서 어떤 곳은 10관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12관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여 관등으로 운영되었으며,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으로 운영되었더라. 이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등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고,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귀족들의 가장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부르는데, 고구려에서는 수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대로라고 부른다. 대대로. 백제 같은 경우는 상자평이라 부르며,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상대등이라는 이러한 수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중앙 같은 경우는 크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이 5부, 그리고 지방도 같이 봅시다. 지방 같은 경우도 5부, 그래서 중앙도 5부 시스템으로 나누고 지방도 5부로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구분하여 다스렸고, 백제 같은 경우도 중앙을 5부 그리고 지방은 5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스렸더라.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을 6부로 나누고 지방을 5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여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고, 마지막으로 특수 행정구역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도 외에도 나머지 이 세 곳에서 매우 수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삼경이 존재했고,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 때 설치됐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기억나십니까? 22담노라는 기구가 있다고 했죠. 담노는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기구.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소경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더라. 소경은 무엇이냐면 신라의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수도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의 역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특수행정구역이 소경이 되게 되는데 두 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게 오늘 본 내용은 가야가 가야의 성장과 그리고 끝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된 이유와 시기에 대해 살펴봤고 그 외에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출문제, 저번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 안 봤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가 내용을 보면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나제 동맹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죠. 나제 동맹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갖다가 체결하게 된 이유는 고구려의 5세기 때 장수왕의 무슨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5세기 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체결되게 되고, 다음 나아 같은 경우는 건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앙을 전해. 우리 건초고왕 언제 때 인물이라고 했죠? 4세기 중반 때 중엽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초고왕 4세기 중반 때 평양성 공격하여 이때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되겠죠. 다음 강개토 대왕이 난데 강개토 대왕은 정확하게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시대 순으로 보면 이 4세기 중반 나아가 제일 빠르게 되고 그 다음이 강개토 대왕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니까 그죠?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장수왕 때가 5세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답은 나, 다, 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다가를 찾으면 4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다음 밑줄근 이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보기가 4개밖에 없으니까 기본 문제가 되겠는데 호암사에서 정사함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각 국가별 귀족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사함이라는 귀족회의가 있던 나라는 어디가 되겠다? 백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복습을 해보면 고구려의 귀족회의로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신라의 귀족회의로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이 정사함은 백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백제와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22담로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특수행정구역 어느 나라의 특수행정구역이었다? 백제의 특수행정구역이었죠. 국학을 설립할 때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통일 신라와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일 신라 진대법을 실시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구려의 고국 천황의 빈민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와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겠고, 골품제는 워낙 유명하죠. 신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백제와 연관성 있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자 다음 봅시다. 그대로 이어서 이것도 자 보시면 다음 연보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이것만 보고 어느 왕인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봅시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왕이 되겠습니까?
신라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이뤘던 문을 영왕이 되겠죠. 바로 지정왕이 되겠더라. 지정왕이 되겠죠. 그러면 지정왕과 연관된 걸 한 번 더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역시 신문왕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근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신라의 법흥왕과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역시 이것도 통일 신라 시기에 원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실시된 정책입니다. 자, 다음 4번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때 스님 설명했죠. 지정왕 때 사회가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동시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은 황룡사 구천목탁 진흥왕의 불교 진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또 신라의 진흥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료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꼭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동관, 판가복과 투구, 이게 넣으면 어느 나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가야를 갖다가 무조건 떠올리셔야 됩니다. 금동관, 판가복과 투구, 이게 넣으면 가야를 갖다가 떠올려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 유물은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고령이라는 힌트가 나왔죠. 고령은 무슨 가야라고 했습니까? 대가야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가야. 참고로 정기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것은 금강가야라고 했죠. 김해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대가야 때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가야 연맹체라고 했죠? 후기가야 연맹체라고 했죠. 후기가야 연맹체.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죠. 귀족 합의진 하백제도를 운영하였다. 하백제도, 어디의 제도가 되겠다? 이거는 신라가 되겠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백제와 연관성 있는 문제.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이거는 우리가 초기 때 했던 여러 나라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와 연관성 있는 것이고, 위하부 등 13부를 두고 이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이거는 통일 신라 때의 내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삼국시대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살펴봤더라.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2가지 주제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는 가야의 발전. 가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국의 통치체제. 의외로 이 삼국의 통치체제가 조금 잘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가게 되냐면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